안녕하십니까. 성기호 한의원장 한의학박사 성기호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드셨을 때 입을 통해서 저적한 후에 다시 식도, 위, 십이장, 소장, 대장 이런 순서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도에서 위로 넘어갈 때 이것이 다시 역류되지 못하도록 요거를 조절해주는 그런 괄약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러 이유로 괄약근의 힘이 약해질 경우에는 위에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소화효소 또는 음식들이 식도로 역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식도에 염증성 손상이 생긴 것을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10% 이상의 환자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고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이제 주된 원인으로는 첫 번째, 고지방식, 고카페인, 또 너무 맵고 짜고 신 음식들, 또 밀가루 음식이나 페퍼민트, 또 음주, 흡연, 과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독한 약물들, 양약이든 한약이든 간에 독한 약재들을 이제 너무 오랫동안 드셨을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 비만이라든지 또 걷는 어떤 운동이 좀 많이 부족하다든지 또 식사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오랫동안 누워 있는다든지 또한 취침 한 2-3시간 전에 식사를 하시고 바로 이렇게 좀 있다가 이제 주무신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위산 과다일 경우에도 원인이 되지만 오히려 통계에 의하면은 위산 저하일 경우에 소화불량이 생겨서 음식이 위에서 식도로 올라가서 더 큰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화가 잘 되게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제산제는 이제 가끔씩 드시는 게 좋지 너무 자주 드시게 되면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받으면 위에 괄약근 기능도 약해지고 또 위에 연동력 기능도 약해지고 또 소화의 분비도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어떤 다른 좋은 방법들로 자주 풀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 산성의 위산이 역류되면서 가슴을 자극을 줍니다. 이 식도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류가 더 심할 경우에는 인후 부위나 또는 이제 잇몸이나 이런 데까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어떤 이렇게 묘한 어떤 이제 냄새, 또 구취가 나거나 또 양치질에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찝찝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또 식사하는데도 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음식물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목의 인후 부위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쉰 목소리라든지 또 이렇게 이렇게 잔기침이 나거나 특히 누워있을 때 이렇게 잔기침이 심해진다든지 감기가 아닌데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식도 부위가 이제 심장하고 해부학적으로 부위가 비슷하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심장이 가슴이 이렇게 뻐근한 느낌이라든지 가슴이 뛴다든지 가슴이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런 어떤 이제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아닌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원인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음식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약물이 어떤 원인일 경우에는 그 약제들을 조절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운동이라든지 어떤 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꼭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거나 음식이 계속 잘못될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스트레스인데요. 가능하시면 이제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자주 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질적으로 위에 어떤 그 연동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 장기적으로 이제 위에 어떤 음식물들이 소화되지 못하면서 생긴 어떤 담적들이 이렇게 누적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증상과 체질에 맞게 이제 위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괄약근을 조절해주고 또 이제 담적을 제거해주는, 예,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그 전문 한의사에게 어떤 약물 치료나 침 치료를 병행하시면 더 빨리 호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양배추, 특히 식도염에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브로콜리,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고추장에 찍어 드시지 마시고 삶아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마토, 요거 이제 날거로 드시면 오히려 더 안 좋고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마즙 많이 드시죠? 요것도 이제 위염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감자라든지 고구마도 도움이 되고요. 알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껌을 씹으시면은 이제 이 식도에 자극을 줘서 그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껌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꿀차, 요게 이제 제산제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심할 때 뭐 꿀차 같은 것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의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그 식사하시고 이제 그 2~3시간 동안은 이제 가능한 눕지 마십시오. 정 피곤하시면 이게 상체를 이렇게 좀 기대는 정도,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시면 그 식사하시고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그 산책을 하시고, 좀 밖에 나가기 힘드신 경우에는 이제 실내 체조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또 이제 위식도의 어떤 괄약근 기능도 좋아지고, 또한 이제 그 이렇게 숙면을 취하고 또 이제 그 이 피로감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무실 때 이제 왼쪽을 바닥을 해서 주무시면은 우리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그 이 배수관이 이제 S자 그 라인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이제 되실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꽉 끼는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이는 옷, 그런 건 좋지는 않고요. 또 뭐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제 뭐 역류성 식도염 베개, 뭐 요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음식, 자극적인 음식들, 또 음주, 흡연, 독한 약물들, 이런 것들은 가능한 줄이시거나 이제 피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식사하시고 나서 가능한 이제 눕지 마시고요. 취침 2~3시간 전 내에는 뭐 간단한 이제 음료 외에는 좀 가능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식사하시고 1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거나 뭐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뭐 이제 실내 체조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벼운 운동을 해줌으로써 소화력도 좋아지고 또 이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 이거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좋아하는 어떤 운동이나 취미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이제 질환에도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